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올봄에 여러분들 누구랑 연애하게 될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지금 썸 타는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다면 그분과 계속 연애를 할까요? 아니면 유패가 나타날까요?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할까요? 솔로시라면은 정말 솔로 탈출이 돼서, 연애를 봄에 해가지고 벚꽃 구경 가고 꽃 구경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들 현재 연애 상황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썸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지신 분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니면은 현재 애인이긴 한데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꾸 뭐 딴짓을 많이 하고, 이러신 분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뭔가 얘는 나를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지가 않고, 얘는 맨날 나만 만나면 핸드폰만 봐. 막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애인이라고 한다면은요. 근데 아니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썸을 탄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과 이런 카톡 연락이라던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안해 나 일 때문에 좀 바쁜데 미안해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대상이랑 이렇게 잘 만나거나 뭐 소통이 잘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자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래 됐다 너 안 만나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취미를 하겠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뭐 화분을 기르는 취미를 가지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혼자서 하시든 그러니까 이 어떤 대상이 있긴 하지만 그 대상과 뭔가 소통도 잘 안 되고 이 대상이 나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짝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되게 짝사랑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짝사랑해도 그 상대방이 도대체 나를 관심 있어 하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트레스만 받은 채 그냥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혼자서 사귀는 채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올봄에 여러분들과 연애할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저는 유패라고 너무나 읽혀져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과 썸을 타는 애인이든 짝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일이 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좀 굉장한 능력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나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발견하고서는 너무 궁금해서 다가옵니다. 와, 샤넬이 왠지 궁금한데, 호감이 가는데, 알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다가올 거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 에이스 오브 완즈를 보여줍니다.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직장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공부하려고 새 학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걸 하러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봄이 됐을 때 분명히 어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계절을 물어봤는데요. 눈이 오는 겨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요새 눈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아직은 한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올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늦겨울, 초봄에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바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공간 속이 아니라 바깥 활동을 할 때 만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꾸 이 올봄에 연애하게 될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어떤 힌트에서 바깥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 직장 이런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 물론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공부하는 곳이든지 간에 이렇게 뭔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간 곳에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됩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힌트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스타카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진짜 나 옛날부터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나 옛날부터 이런 것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나 원래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던 별을 따라가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이 강아지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 사람의 힌트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갈색 강아지 2마리를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좀 피부가 정말로 여기 나온 것처럼 까무잡잡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다고 또 보여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외부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취미 활동, 어떤 모임, 어떤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얽혀져 있는 이런 끈들이 정말 많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액티비티한 사람이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요, 집안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항상 돌아다니고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무언가 재밌는 거를 하고 이런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일 때문에 항상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과 또 관심 있는 인연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 사람은 근데 집 안에서는요, 로맨티스트입니다. 자기 사람한테는 이렇게 장미꽃을 보여주고 이벤트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로맨티스트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인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로맨티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의 성향을 봤거든요. 이 사람의 외모는 저지먼트가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 운명의 대상이라고 느껴지는 외모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내 운명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내가 원하던 어떤 운명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들 거래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이렇게 깨어나는, 관에서 깨어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헉 하고 굉장히 놀랄 수 있어요. 헉! 웬일이야. 완전 뭔가 내 스타일이고 완전 뭔가 나랑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자마자 전율을 느낄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모는 완전 여러분들의 스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은요. 나이트 오브 컵이랑 텐 오브 완즈를 보여줘.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은 맞아요. 근데 성격이 너무 책임감과 의무감이 뛰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과한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좀 힘들어 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성격으로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 같진 않다. 그러나 너무 책임감과 의무감이 과한 나머지 스스로를 지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왜 이분의 특징에서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이 읽히고 뭔가 얽혀있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다 챙기는 거야. A도 챙기고 B도 챙기고 C도 챙기고 D도 챙기고 F도 챙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근데 그거를 놓지 않아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챙기고 가는 사람이라서 좀 피곤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좀 단점과 장점이 고루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 굉장히 가족처럼 편안하게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기 연인에게 자기 사람한테 정말 진심을 다하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때때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좀 싸움을 걸 때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잘해주는데 잘해주다가도 한 번씩 너 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고마워하지 않아? 너 내가 이렇게 널 생각해서 막 이렇게 돈도 쓰고 뭘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아? 막 받기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한테 연애할 때 되게 잘해주긴 하지만 한 번씩 조금 좀 날카로운 그런 어떤 칼을 휘두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에 자꾸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불평불만을 얘기한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근데 조금 뭔가 약간 핀트가 나간다거나 거슬리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좀 다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의미야? 막 이런 식 있잖아요. 이거 좀 피곤하게 따지고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사람한테 이렇게 뭐 야박하게 군다거나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아니고 뭔가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하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도 하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방어적인 태세가 나온다. 방어적인 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 이분을 만나실 때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사람이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좋은 인연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제가 방금 연애 성향도 봤지만 조금 되게 잘해주려고 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 까칠하게 구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좀 놀라거나 이 사람 때문에 좀 상처를 받는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조금 힘든 점도 있다.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정말 좀 여러분들한테 운명적인 대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다시 한번 깨워주는 저지먼트 카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외모에서도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뭐 좋은 인연이냐는 질문에 저지먼트를 한 번 더 보여준다는 거는 외모 자체가 완전 여러분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여러분들한테 깨워주는, 내가 그동안 혼자였는데 드디어 뭔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 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다사다난해요. 그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왜 A부터 뭐 Z까지 다 뭐 어떤 인연이 있다면 인연들을 다 챙겨야 되고 만나야 되고, 뭐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이 사람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여러분들과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서운할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너는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해.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슈가 돼서 두 분이 좀 자주 다투거나 싸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실 때 주의할 점은 이분이 그렇게 인맥이 다양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다는 거를 그냥 좀 받아들이시고 나 버리시면서 만나시면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상대방이 뭐야 나보다는 일이 중요하고 나보다는 친구가 중요하고 뭐 다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냥 이 사람은 워낙에 사회적으로 바쁘고 아는 사람도 많고 챙겨야 될 게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냥 놔버리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보는 걸로도 만족해. 한 달에 한 번이면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들? 약간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을 만나시면은 그나마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뭐 이렇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는 두 분이 근데 속궁합적인 거는 또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궁합적인 게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좀 나머지가 용서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 봄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일어날 일을 봤는데요. 봄에는요, 좀 이분이 제가 왜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여러분들보다 좀 다른 인간관계를 많이 챙기느라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봄에 약간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사람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이성과 썸을 탄다거나 이게 좀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분이 어쩌면 환승연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이미 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봄에요. 여러분이든 그분이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그 삼각관계가 정리가 되고요. 두 분이 결국은 만나게 된다.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빠 보이고 이 상대방도 굉장히 많이 바빠 보여요. 그래서 조금 연애 자체가 쉽진 않아 보여요. 굉장히 서로가 일도 바빠, 내 어떤 것도 챙겨야 돼, 게다가 연애도 해야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만나기가 수월치 않다거나 연애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봄에 일어날 일은 두 분이 분명히 처음 만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봄이 아니라 딱 겨울로 보여주는데 아까도 왜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겨울에 만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추울 때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곧 지금 되게 춥잖아요. 그리고 늦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어떤 다른 인간관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수월치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샤넬님이 이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아까도 이 사람의 외모를 보자마자 완전 내 스타일이고 운명의 대상이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한쪽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삼각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두 분이 어찌됐든 만나게 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소름인 게 여러분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대요. 어떤 모임이 있는 밤에 어딘가를 나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자, 제가 유패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람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밤에 어떤 모임에 나가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게다가 사랑은 꽃을 피워내는 것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사랑이라는 게 빨리 꽃이 피고 빨리 나한테 기쁨을 주길 바란다면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것도 꽃을 피워내는 과정이다. 자, 내가 방금 장미꽃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장미꽃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소리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과 바로 장미꽃을 피워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꽃을 심어서 싹이 나서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키워내서 장미꽃이 실제로 열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몇 개월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장미꽃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고 과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런 거 원하시면은 뭐 하룻밤에 불장난을 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랑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래 정성을 쏟아야 되고 오래 마음을 써야지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조언을 더 받아봤는데, 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 연애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움직이셔야 된대요. 자, 이 타이밍에 어디 모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이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되려고 컨트롤을 하지 마시래요. 그냥 놔버리시래. 오히려 그렇게 빨리 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놔버리면 오히려 더 빨리 된다 라고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좋은 사람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랑 정말 빨리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여유있게, 아, 당연히 저 사람과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됩니다. 근데 내가 나 저 사람이랑 반드시 잘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있는 힘을 막 쥐어짜서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샤넬님들,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연애가 잘 풀려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좀 헤어지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애매하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느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이 좀 뭔가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한 명의 이성이 아니라 두 명의 이성이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뭔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뭐 삼각관계거나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심적으로 힘드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재 헤어지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연락을 잘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그 사람과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찌됐든 지금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뭔가 현재 연애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뭔가 삼각관계의 느낌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봄에 연애를 하게 될 이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명과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장관리하듯이 여러 명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기도 해서, 왜 자꾸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성들과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봄에 연애를 하게 될 이성에 대한 어떤 힌트는 키가 나옵니다. 열쇠가 나와요. 그래서 열쇠를 보여준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과 두 분이 열쇠를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열쇠를 가질 수 있다? 이 열쇠라는 게 보통 집 열쇠 아니면 차 열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 덕분에
열쇠를 가질 만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이렇게 열쇠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봄에 연애를 하게 될 사람의 어떤 힌트로는 키가 나왔습니다. 자, 봄에 여러분들과 연애할 사람의 힌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아지 카드로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지금 사귀거나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상태인데 제3자라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 상대방에 대한 힌트가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같은 리트리버잖아요. 그죠? 리트리버. 같은 리트리버 종류의 어떤 가족들과 완전 다른 종이다라고 딱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두 번째 골라주신 분이, 이분이 여러분들과는 많이 다른 사람? 종이 다른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이미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과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셨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어쩌면은 이미 여러분들의 공식적인 누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 사람을 어느 곳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 텐 오브 펜타클을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의 구역이고, 이 상대방의 어떤 가족이라던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던가 가족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느낌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같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사람 언제 만나요? 라는 질문에 가을을 보여주고 포도를 보여주고 또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가을이 되려면 한참이나 멀었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텐 오브 펜타클로 이미 어느 정도 많은 관계가 쌓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과 어떤 같은 뭐 직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과 이미 가족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이 9패입니까 6패입니까 물어봤을 때 명확히 9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9패인데 여기 또 그 복잡한 연애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또 관심 가지게 된 누군가라는 키워드를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봄에 연애하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 아니면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패 운이 없습니다. 9패예요. 9패인데 방금도 여러분들 현재 연애 상황이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진짜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골라주신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람과 봄에 어떤 연애적인 흐름이 지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한대요. 근데 이 관계에서 어떤 주도권이랑 결정권은 우리 샤넬님한테 있다고 보여주는 듯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계속 몰래 훔쳐본다거나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못 참고 다가와서 플러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봄으로 가면 갈수록 꽃이 피고 나비가 날면 날수록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연락해 올 것이고요. 같이 꽃 구경 가자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보고 싶었다, 우리 데이트하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샤넬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들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이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그 상대방이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러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분의 외모랑 성격, 연애 성향을 봤는데, 외모는 굉장히 출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회사의 대표 같은 느낌. 굉장히 어떤 고위직 임원을 할 것 같은 느낌.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을 것 같은 느낌. 똑똑한 느낌. 학자적인 느낌. 전문직인 느낌을 많이 풍기는 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는 좀 출중해요. 굉장히 출중하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인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노력파다. 엄청난 노력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항상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요, 그게 관철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장난 아니게 노력하고 장난 아니게 도전할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 성공지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너무 열정이 약간은 가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의 고집과 보통의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 굉장히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보통뿐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굉장한 고집과 굉장한 노력을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들여다봤는데, 이 사람은요, 조금 연애 성향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뒤섞여 있습니다. 역시나. 자, 좋은 점. 우선은 자기의 연인한테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가족처럼 친근하게 굴 것이고, 자기의 연인한테 항상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해줄 것인데, 한 번씩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제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끼면은 그거를 제어를 못해서 좀 과도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이 사람이 약간 성깔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성질이 불같은 면이 있어서 한 번씩 화를 확 낸다거나 한 번씩 약간 본인의 본색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을 땐 되게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좀 불같이 화를 많이 낸다거나 좀 과도한 어떤 좀 보기 민망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뭐라고 타로가 얘기해 주는 것 같냐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지만요, 이 사람이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사회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느낌도 있고, 또한 그 상처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애인이 있거나 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어떤 좀 바람이라던가 불륜처럼 그런 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사적으로는 상처를 좀 많이 남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이 좀 잘 나가게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자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결혼했는데 나는 너도 마음에 드니까 난 너도 만나겠어. 이거는 솔직히 좀 불륜이고 외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 자기가 굉장히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면은 한 여자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 4명 다 이렇게 첩을 들이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외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만큼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한테 조언은 어떤 조언이 나왔냐면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담을 너무 느끼지 마시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약간 죄짓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들면은 이 사람이랑 관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애에 대한 어떤 마음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 나는 연애 같은 거 좀 부담스럽고 누군가 관계 맺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래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곧 조만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로맨틱한 사건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만나자, 사귀자, 데이트하자 이런 고백을 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또 나오는 조언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놔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쉽게 여러분들한테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이든 연애든지 간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다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다 놔버리고 당연히 될 것이다. 여유로운 마음. 안 돼도 괜찮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은 오히려 연애랑 사랑이 굉장히 잘 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온 조언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관계적인 스트레스라던가 너무 막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한다면은 한번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상치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어떤 조언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나온 것 같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연애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심정적으로 괴로우시다면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온 조언같이 보입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최근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 사람과 깨졌거나 싸웠거나 사이가 멀어져 버리신 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과는 현재 연락이 잘 안 닿는다거나 그 근처에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근처에 있다고 해도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좀 이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썸을 탔거나 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싸워서 연락을 안 하든 아니면은 헤어져서 연락을 안 하든 그런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봄에 여러분들과 연애를 하게 될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으로 나와요. 괜히 설레고 봄이 되니까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느껴지는데, 안타깝지만 봄에는 이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이 봄에 연애할 사람에 대한 어떤 힌트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파란 하늘과 구름, 흩어진 구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날씨는 굉장히 좋고 꽃은 피고 정말 그 연애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을 맞이하시는데 함께하는 누군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두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우선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 같은 경우는 외모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성들한테 인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외모가 워낙에 출중해서 정말 뭐 연예인처럼 생긴 외모다, 아이돌 같이 생겼다, 이런 느낌을 풍길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행 같은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디 많이 돌아다닌다거나, 새로운 장소를 간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가벼울 수 있고요. 좋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왠지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사람도 새로운 사람한테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좀 제가 봤을 때 성적인 게 좀 많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항상 관계에서 약간 우위를 차지하려는 게 약간은 느껴지고, 그리고 성적인 게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만나는 이성들과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외모가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거부하는 어떤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과 동시에, 자기가 잘난 만큼 좀 상대방 이성으로부터 좀 항상 뭐 존경심이라던가 환영이라던가 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는 느낌이 저는 느껴져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할 때 어떤 모습들이 약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일방적인 게 느껴지고, 그 일방적인 게 어쩌면은 정말로 성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일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러니까 성적이든 일적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은 나는 일이 너무 중요해가 돼버려서 여러분들을 조금 등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연애를 등한시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성적인 부분을 가리킨다면은 항상 좀 소통과 교감이 아니라, 우리가 사귀는 사이니까 성적인 거 하는 거 당연하잖아.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도 원해야 되고, 상대방도 원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이런 분위기라던가 전반적인 어떤 게 조성됐을 때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게 그런 건데, 좀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좀 일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다행히 여러분들과 맞는다면은 되게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이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이분이 남자분이고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너무 만날 때마다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나를 그거 하려고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성들과 좀 싸울 수 있어요. 연인과. 너는 정말 나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야? 너는 뭐 만날 때마다 그런 것만 원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냐 한번 물어봤는데,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인연이긴 하나 분명히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솔직히 좀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자체가 성격에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어떤 새로운 거를 좋아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 관계에서도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질려한다거나 연인을 금방 진료한다거나 아니면 막 다른 이성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때 굉장히 연인으로서 연애를 할 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지속이 잘 안 되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제가 아까도 왜 두 분이 봄에 연애하냐고, 그런데 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름 끼치게도 봄에 두 분이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요. 연락이 안 오고요. 각자의 공간에서 그냥 되게 외롭게 그냥 서로를 외면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나와서 봄에는 이 사람과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못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9패여 6패여 봤을 때 왜 자꾸 9패처럼 느껴지는지, 그래서 저는 9패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약간 연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유패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유패도 조금 복잡한 상황에 계신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만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라? 보니까 이미 애인이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패운도 없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은 저는 너무나 구패처럼 여겨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그 누군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타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어떤 아주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사 그 사람이랑 잘 안 된다고 해도, 깨진다고 해도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만으로도 큰 선물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시련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건 지나갈 거니까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말아라고 얘기가 나와서 누군가와 잘 되지 않은 거, 누군가와 헤어진 거, 시련 당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한다거나 심적으로 괴로워한다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을 자산으로, 상처라고 해도 자산으로 남기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분명히 올 거래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대. 왜냐면은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가 일어나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정말로 진짜 인연을 만나서 뭐 결혼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카드 다음에 결혼 카드를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혼운이 있대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 있고 여러분들은 결국 결혼을 하시게 되실 건데, 근데 기다리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과 잘 되고 있지 않은 이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함 가지지 마시고요. 요새는 워낙에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늦게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제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때가 딱히 있다고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뭐 여자는 30살 이전에 다 해야 되고 남자도 뭐 35살 이전에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통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끝이 났다. 결혼은 40살이 돼서도 50살이 돼서도 60살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40살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시고요. 인연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고 늦게 만난 인연이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명확하게 누구랑 사귀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썸을 탄다거나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누군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풍요 속의 빈곤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인기는 많지만 명확하게 누구랑 사귀고 있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자,
올 봄에 여러분들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올 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될 누군가를 만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예를 들어서 일만 하느라고 막 일을 하는데 주변에 같은 동성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면은 회사에 여자밖에 없다던가, 남자분이라면 회사에 남자밖에 없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애를 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까봐 너무 걱정이신 분들, 신경 쓰여. 막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 사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너무 짜증나고 싫어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봄에 만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한 힌트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벌카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모임 속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우리가 모임 같은 거 하면은 카페에서도 많이 만나잖아요. 차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모임 속에서, 뭐 학교, 직장, 소모임. 근데 저는 솔직히 직장 같지가 않고 어떤 취미 같은 모임을 하는 곳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취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하는 그런 취미일 수도 있겠고. 왜냐면요, 제가 이 사람 어디에서 만나요 했을 때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림 그리는 거 배워보고 싶었어. 근데 그런 어떤 모임을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직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말들이 많어. 나의 적들이 많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직해버릴까? 그러면 이직을 했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만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어요. 외모. 자, 외모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요, 내 스타일 아니야,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분의 가장 키포인트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대화 소통이 잘 되고요. 인간애가 느껴져요. 인류애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모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성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열어봤습니다.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좀 눈이 높아 보여요. 눈이 좀 높아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 외모가 별로이니까 이제 상대방을 볼 때 외모를 좀 많이 본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좀 따지는 게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본인이 외모가 딸리다 보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예쁘거나 잘생기는 거를 원하고, 또한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누군가를 만나고 사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연애가 사실은 쉽지 않으신 분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눈이 굉장히 높고 좀 따지는 게 많고, 근데 요새는 약간 사람들이 이러신 분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잖아요. 요새 다들 눈이 높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외모는 별로지만 상대방은 예쁘고 잘생기기를 바라는데 좀 약간 이분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자기에게 없는 거를 상대방이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과 봄에 언제 만나나요? 물어봤더니 밤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더울 때 만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요새 봄이라고 해도 기후위기 때문에 되게 금방 더워지잖아요. 5월달만 돼도 막 반팔 입고 굉장히 더워지는데 그럴 때쯤 만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시각은 밤이고 어두울 때, 그리고 더워서 옷을 많이 벗고 있을 때 만나게 된다. 그리고 달이 이렇게 초승달이죠. 초승달이 떴을 때 만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사람과 봄에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는지 봤더니 진짜 밤에 이 사람과 뭔가 가까워져요. 두 분이 밤에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모임 자체가 밤에 있어서 같이 술을 먹게 된다거나 대화를 해보게 된다거나
야외에서 피크닉을 즐기다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밤에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할 것이고 그러다가 두 분이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 때문에 지쳤던 인간관계 때문에 지쳤던지 간에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좋게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방금도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걸 물었을 때 파이브 오브 완즈에서 퀸 오브 완즈로 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의 어떤 뒷말이라던가 일이 힘듦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굉장히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섹시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시고 행복도도 올라가시고 그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여름이 아니라 봄에 행복하게 이분을 만나게 되실 것이다. 아마 고백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이분한테.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분이 여러분들과 이제 사귀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힌트를 제가 강아지 카드로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이분에 대한 힌트를 좀 더 보여주세요. 이분의 힌트는 매지션과 나이트 오브 컵이 나와요. 저는 어떤 느낌을 지금 받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본인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어떤 상대방한테 굉장히 충성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연애 성향에서 조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눈이 높고 까다롭긴 할 것이다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눈이 높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 정도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충실한 뭐라고 해야지? 충성이죠, 충성. 충성을 다 바칠 그런 강아지가 되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인한테 굉장히 잘할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요. 굴러봐 하면 구를 거고요. 앉아 하면 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자기 연인한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은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에 자, 카드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것 같냐면은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정말 속궁합적인 거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어쩌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인연이긴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만 우리 샤넬님이 이분이랑 좀 약간 멀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들을 수용을 잘 해주시면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맨날 보는 거 그리고 너무 서로의 사생활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좀 거리를 둘 때는 두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때는 존중하고 이러면은 두 분은 굉장히 좋은 궁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잘 쌓아가면은요, 나쁜 인연은 아니지만 만약에 너무 간섭한다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두 분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인연이 될 수도 있다. 그 원인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던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고 집착을 안 하게 됐을 때 두 분의 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자, 방금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듯해요. 장거리, 그러니까 사랑이 꼭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거리랑 시간을 초월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착과 소유 그리고 맨날 보는 어떤 이런 행위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고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서로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연애랑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맨날 봐야 되고 맨날 뭔가를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상대방이 다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 연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각자한테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에 또한 아이와 감정적인 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든 아니면 이 상대방이든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두 분이 속궁합을 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오래 묵은 어떤 상처를 치유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축복이 가득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연애를 하기 전에 본인의 내면의 상처 치유를 먼저 하셔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조언대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어서 이 조언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소유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상대방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 상대방한테 집착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고치셔야 돼요. 나도 나를 잘 바꾸지 못하는데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비난하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본인 자신도 바꾸기 어려운데 남은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온 조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일과 사랑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연애 상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다가도 헤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집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한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 집에 맨날 있을 때 핸드폰 보신다거나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밖에 외출하실 때도 혼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신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계시는 분들. 자, 봄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냐 봤을 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게 만나는 느낌과 동시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힌트를 달라고 했더니 이 인피니티, 무제한적인 잠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잠재성을 성장시킬 때 이분을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뭐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배워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 거 배워보려고 간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봄에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힌트를 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부유한 카드들이 자꾸 나옵니다. 킹 오브 펜타클과 포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집이 굉장히 부유하다거나 본인이 재산이 많다거나, 하여튼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부유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 이 사람의 외모는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외모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할 수 있지. 이 정도라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는 좋아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꽤 괜찮다,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성격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분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성격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약간 자기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항상 오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약간 단점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지위에 맞게 어떤 도덕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너무 도덕적이고 올바른 느낌도 있고, 또한 이게 과하면은 좀 자기가 워낙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를 좀 캐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명예랑 일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사귀어도 아니면 뭔가 사회생활을 해도 어떤 이런 공식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기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뭔가 공식적인 거, 금전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확실히 능력이 뛰어난 만큼 성격도 좀 모든 면들이 그런 쪽에 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성격적인 면에서 약간 흠이라고 한다면은 사적인 관계가 조금 없을 것 같은 느낌? 친구가 좀 없을 것 같은 느낌? 연애를 해도 약간 너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재미없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자체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게 그대로 연애 성향에 묻어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이 연애적인 면에서는 조금 잘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 사람은 연애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만족시켜주고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주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연애를 할 때 삐그덕거릴 수 있어. 삐그덕.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연애를 한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모든 것들이 돈 버는 거, 사회적인 성공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연애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좀 많이 딸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싸울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한테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노력해서 그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연애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딸리고 연애보다는 뭔가 본인의 일적인 면이나 명예 같은 거에 너무 초점이 가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콩달콩, 우리가 솔직히 연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려고 연애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요구하고 가르쳐주면 노력한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세상에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다 연애 고수가 될 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긴 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 점은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봄에 어떻게 연애를 해요? 물어봤을 때 두 분은 진짜 꽃구경도 가고 알콩달콩 연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나오는지, 킹 오브 펜타클과 포 오브 펜타클이 또 나와요. 제가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는 강아지 질문에 나왔던 카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완전 소름이죠.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도 알콩달콩 연애하다가도 다시 본인의 자리로 가서 일하는 거, 돈 버는 거에 치중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봄에 꽃구경 가요. 여기도 보시면 꽃이 피어 있는데 둘이 알콩달콩 노는 게 나오거든요. 꽃구경 가고 데이트하고 하지만 그게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확실히 본인의 일과 금전적인 면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쓴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언제 만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겨울 카드를 보여주거든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 유패냐는 질문에 이 사람 유패일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9패 아니고요. 6패.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활동을 할 때 만나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머, 내가 그동안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야? 라고 굉장히 놀라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반할 수 있다 얘기 나옵니다. 드디어 찾았다, 내 운명의 짝. 왜냐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샤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결혼까지 가는 사람이다라고 너무 딱 나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인 게 모든 게 다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정말 이어진다면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요, 결혼까지 가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결혼 생활을 하는 인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올 봄에 만나는 인연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결혼까지 꼴이 나는 인연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자,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거 자체, 그러니까 사랑은요, 희생과 함께 온다. 너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평가해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능력 뛰어나고 돈 많아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맞아서 결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왜냐면은 이런 조언이 나오면요, 보통은 이러신 분들은 이분이 남자분이라면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내조를 바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안 하고 집안에서 아이 낳고 집안 살림하고 이런 자기 일을 서포트해주고 이런 걸 바랄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들 기꺼이 그렇게 본인을 희생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부분은 좋지만 분명히 여러분들도 희생해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두 분이 만났을 때요, 약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약간 숨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이 되게 솔직하지 못하게 서로의 마음을 숨기게 되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고 오래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운명적인 대상이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을 숨기면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또 나온 조언은요, 임신 카드가 나옵니다. 진짜 두 분은 결혼까지 가는 인연이 맞는 것 같고, 어쩌면은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큰 축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골라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결혼까지 가는 인연이 맞고 아이까지 낳아서 기르는 상대가 맞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먼저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결혼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편안한 에너지 속에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될 거래요. 자, 이 상대방 연애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연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바꾸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로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안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하되 너무 이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셔라. 그래야지 오히려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굉장히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인연입니다. 결혼까지 가고요.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인연으로 나오거든요. 여튼 우리 샤넬님이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